속보입니다. 오늘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핵심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정 채널의 장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를 했죠. 자, 8월 28일 날짜입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용만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추석 대책입니다. 추석 대책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아닙니다. 자, 추석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딱 두 가지가 와닿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뭔지를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일단 자금 공급한다고 합니다. 추석 때에 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흐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 43조 원 규모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출 보증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보면은 42조 9,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쭉 나오고 있죠. 뭐 어떻게 하겠다, 국채은행에서 얼마 하겠다 나오는데, 이게 신규 자금이라다 보니까 무슨 어떤 사이트가 있어서 뭐 추석 대출 받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트가 있어서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푼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이제 돈을 풀겠다.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이잖아요, 보증. 이런 이런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딱히 내가 어떤 은행 가서라든지 어떤 사이트에 가갖고 신규 자금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쉽죠. 말은 뭐 뉴스에서는 막 43조 크게 공급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이거는 사실상 소상공인이 봤을 때 어차피 한도가 다 차신 분들은 뭐 신규 자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경제를 보는 사람은 이게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43조 공급한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을 다 43조 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유동성 공급 측면이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통시장 지원도 사실상 이거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겠죠. 뭐 전통시장 지원한다더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한다 그러면 와, 무슨 뭐 성수품 구매할 수 있도록 돈 지원하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 원래 있던 제도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지역 상인을 통해서 개별 상인 융자 지원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상인회를 뽑아요. 거기에서 그 상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상인에게 상인회를 통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상인회랑 친한 분들만 받은 거 아니냐.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요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딱히 뭐 이건 전통시장 쪽이니까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융자가 나온다더라. 아시겠죠? 그것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뉴스에 뭐 전통시장 지원한다더라, 명절 자금 공급한다더라, 그러면 막 기대감이 많아지시는 건데, 그냥 팩트를 아셔야지만 기대할 건 기대하고, 이건 나랑 상관없구나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매출 채권은,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소상공인 분들에게 와닿잖아. 이거는 매출 채권이라는 거 뭐죠? 내가 돈 받을 거, 내가 어디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돈 뛸 것 같으니까 이제 보험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매출 채권 보험료를 이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 혹시 어디서 돈 받을 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니까 못 받을까봐 매출 채권 보험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 이거는 중소기업한테는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좀 해당할 것 같고요.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자,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와닿는다고 했죠. 와닿는 것 중에 하나, 전기료 지원. 네, 잘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최대 20만원. 다 아시죠? 여러분,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 지원하는 거. 연초에 나왔습니다. 자, 대상을요, 추석 전 추가 확대합니다. 어떻게? 연매출 6천만원이 이하가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이제는 수정했습니다. 자, 원래는 3천만원이었어요, 기준이. 그러다가 이게 뭐냐? 연매출 3천만원이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6천으로 올렸죠?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한대요? 1억 4백까지. 왜 1억 4백입니까? 이게 간이가세자 기준이 1억 4백이거든요. 바뀌었잖아요. 간이가세의 기준이. 그래서 이제 간이가세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이가세자들은 전기료 지원 20만원 받을 수 있대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래는 중기부에서는 1억 400 하자고 했었는데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천만 원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1억 4백으로 된 거죠. 그러면 대상자가 넓어진 겁니다. 대상자가 넓어졌고 내가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하 미만이신 분들은 전기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 이거 9월 초에 공고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1억 4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월 초에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는 조금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추석 전 추가 확대죠. 공고죠. 추석 전 지급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말아주세요. 추석 전 지급 지금 신청하신 분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 추석 전 지급 이거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이런 데 가면은 또 잘못된 정보가 돌 수 있어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고하고요. 대상자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대상자를 넓히겠다. 그 얘기예요. 추석 전에 넓히겠다. 언제 받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도대체 언제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정과 직접 계약 맺으신 분들은 이미 받았어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과 직접 계약이 아니신 분들은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빨리 좀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가.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느려. 진짜 너무 느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대상자 확대되더라. 오늘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다? 아, 대상자를 확대해서 공고하겠다는 거지 추석 전에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자, 인건비 내용이 나오는데 인건비 지원한다더라. 그러면 뭐 인건비 뭐 주나? 그거 아니야.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 완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고용 허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와닿진 않죠. 넘어갈게요. 고용 산재보험도 와닿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를 뭐 한대요? 면제? 아니죠. 유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료를요 납부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고용 산재보험 내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급하신 분들은 낼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유예가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뭐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팀원 IMF 내용도 나오는데 요거는 팀원 IMF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미정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대출입니다. 대출 규모를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 얘기예요. 이자도 낮춰준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정 지원,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원 뭐 한대요?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관세 환급 이거를 조기 환급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하도급 애로 지원, 하도급 하시는 분들 글쎄요, 많진 않겠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속한 분쟁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와닿지는 않습니다. 공공조달 사업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새출발기금 요겁니다. 제가 피부로 와닿는다는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얘기 들었죠? 전기요금. 그거는 이제는 피부로 와닿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이 새출발기금 확대입니다. 대상자 확대됐죠. 어떻게? 2024년 6월까지 사업 영위 기간이 이때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하에 채무조정 허용을 합니다. 원래는 안 됐다가.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영위 기간인 거예요. 이때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대상자가 확대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청기한 연장도 됩니다. 원래는 2025년 10월이었다가 202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 등을 추석 전에 시행하고, 교육 연계 지원 강화. 자, 새출발기금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교육을 받으면,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뭐다? 10%포인트 정도 원금 탕감 부분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교육이 뭐냐, 이게 궁금했다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연계 프로그램, 희망 리턴 패키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희망 리턴 패키지에 있는 교육,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있는 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업 재창업 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연계 프로그램이 뭔지 이건 좀 나와줘야 되고, 요거는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9월 달에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풀렸죠. 이런 교육을 받으면 10%포인트 정도 원금 탕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출발 기금 대상자 확대됐다, 기한 연장됐다, 연계 프로그램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질적 개선 병행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잘 나온 겁니다, 사실 새출발 기금은. 그래서 요건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전환 보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금융 3종 세트. 이미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다 아시죠? 전환보증. 전환보증의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이건 보증부 대출 받았던 분들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서 연장하는 건데,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신규 보증부 대출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대출로 되다 보니까 이자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려다가 내가 특별 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그 당시 코로나 때 굉장히 보증부 대출을 싸게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규 보증서를 갈아타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혜택 받았던 이자가. 우대의 이자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금리가 크게 올라가죠. 이게 하나의 허들이에요. 이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이거. 그래서 전환보증, 이게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우대금리 다시 살려내야 된다. 특별금리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정책자금, 이건 뭐 직대 얘기죠. 직대 받았던 분들 상한연장제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좋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준다는 거. 이거 그래서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했죠. 자, 저금리 대안대출 7% 이상 금리를 4.5%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도 1천만 원 이내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이번에 바뀐 거죠. 이게 대출 시점도 7월 3일 이전 대출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금융 3종 세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서민 중산층, 나머지는 내용이고 요게 끝입니다. 그냥 정리해 볼까요? 추석이에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부가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원 정책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번 추석 대비해서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는 전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뭐죠? 전교금, 그 다음에 새출발기금 확대.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와닿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명절 그러니까 민생 지원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정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오늘 제가 이제는 중기부나 그 담당자를 좀 만나 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도 만나 뵀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도록 그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거죠. 그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미팅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텍스트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의견,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의 댓글을 담당자가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죠. 댓글에 보면은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게 여러분 댓글 쓴다고 해서 뭐 신원이 밝혀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구글은 그런 게 되게 철저합니다. 아무도 몰라. 누가 누군지 몰라. 구글이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댓글 다셔도 돼요. 혹시나 내가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비판에서 뭐 문제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구글은 절대 그런 걸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왜? 그걸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예. 그게 여정 채널의 저는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론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채널이 없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었어요. 이런 공론장이 없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 없이 댓글에다가 쓰십시오. 답답한 거 쓰세요. 속 우라통 터지는 거 쓰십시오. 네. 읽거든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읽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정부 담당자 만났다고 해서 제가 뭐 정부에 대해서 좋게 무조건 막 좋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눈에 띄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내 눈에도. 나머지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저는 뭐 눈치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제가 오늘 담당자를 만났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예,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전달할 거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런 겁니까?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건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나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를.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소통 채널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저랑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정 채널은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고 공론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께서 담당자에게 직접 얘기를 못하니 저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중기부 담당자 만났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방송으로만 할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할 거란 말이죠. 오늘처럼 팩트 그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모이셔야 돼요.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뭉쳐야지 사는 거예요. 뭉쳐야지. 원래 우리나라 민족은요, 항상 위기가 오면 뭉쳤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뭐 했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뭉쳐야 돼요. 얘기를 계속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계속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됐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반영됐습니다. 전기요금부터. 그쵸? 3천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좀 제가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게 좀 길어졌지만은, 이런저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TV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유튜브의 힘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제가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오전에 미팅했죠, 또 강의하죠, 그 다음에 방송. 오늘 또 법률 방송 가서 방송하죠. 또 다양한 채널 가서 또 방송하고 오는 바람에 좀 많이 늦었어요.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외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셔야지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